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 10배를 만들어드리는 텐베거 메이커 김선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합병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막 철회 뉴스가 나오고 공시도 막 나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신 없으셨을 텐데 한 주 동안 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이 주식시장을 또 대응을 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 또 밥캣이 합병이 철회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없어진 건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데 이건 또 뭔 소리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밥캣 주식을 받는 건지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건지 1대 0.1275 비율, 1대 0.63 비율, 뭐 지분 비율도 굉장히 소수점 막 4자리까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헛갈릴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칭을 해봐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저도 좀 발견을 했고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응 전략보다는 최근에 또 밥캣 합병 관련해서 철회 공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만 복잡하지 않게 제가 간단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음엔 우리가 대응 전략 영상만 계속 취급하도록 하시죠.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주식 수익 10배 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수익 어떻게 해야 10배가 나냐? 자, 첫 번째는 10배 오를 종목을 찾아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당연한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710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10배 오를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선비의 23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뭔 소리냐? 자, 매월 23%의 수익을 복리를 운영해서 12달 후에 1년이죠. 10배 수익을 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복리로 계산을 할 경우에요. 매월 23%의 수익을 매달 달성을 한다라고 치면 12달 뒤에 1099%, 약 10배의 수익이 생긴다라는 복리 계산이 나옵니다. 운영 예시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15번의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손실을 본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할 경우에 프로 이상 수익을 본 게 요날 하루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3% 수익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복리 계산을 이번에는 1%로 잡아봤습니다. 한 달을 돌려본 거예요. 한 달 동안을 매일 1% 정도만 우리가 수익을 계속 꾸준히 복리로 운영을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22%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자, 23% 수익을 내기 위해서 힘들게 우리가 높은 곳을 볼 필요가 없다. 매일 1% 수익을 목표로 확률 싸움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수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승률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널 어떻게 믿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저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단 하루도 해외에 있을 때도 제주도로 놀러 갔을 때도 하루도 공부를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공부와 산업 흐름을 바탕으로 뉴스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주담 통합까지도 저는 필요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제 노하우들을 총망라해서 종목을 선정할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월 마감시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은 포트 점검을 계속 월 단위로 할 겁니다. 한 달에 23%는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 수익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10%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23%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수익이에요. 저는 이것들 또한 계속 복리로 누적을 할 겁니다. 최대 목표를 1년에 10배 수익을 목표로 가지만 이게 결국에 2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훌륭한 성적표입니까? 목표를 크게 잡은 것 뿐이지 분명히 확률적으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해드렸고요. 최악의 리스크가 뭔가라고 말씀드리면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주식 투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정한 게 이 23 프로젝트는 시드의 1%에서 10%만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돈을 맡겨라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맡기는 거 아니고 유료로 회원 전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시드를 얼마를 할지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저는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원이 시드이신 분들은 1%면 100만 원이죠. 이것만 하셔라. 10%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해도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내가 돌리는 시드가 1000만 원이신 분들은 1%면 10만 원만 갖고 하시는 거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10% 하신다라고 해도 100만 원을 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이 권장 라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불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시작하면 1년 뒤까지 원금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겁니다. 물타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손절 라인 잡아서 만약에 물렸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할 겁니다. 불타기 같은 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는 원금의 일부 손실인데 이 원금의 100%를 다 잃는다? 해외 마진 거래 할 거 아닌 이상은 이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락 확률이 적은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할 겁니다. 추세 이탈했다라든지 성장성을 상실한 종목,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종목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의 이런 확률 높은 투자가 결국에 가랑비 옷 젖듯이 복리 효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텐베거를 만들어드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자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9월 2일부터 제가 9월이 시작되는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지금 40분 넘게 들어와 계세요. 제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초청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23 숫자를 두 글자를 꼭 찍어주셔야 링크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제가 승인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자를 보낸 걸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문자를 보내시고요. 제가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짜 참고 잘 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코스피가 3000 지수를 돌파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의 희비가 교차되는 시점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를 보면서 흐뭇해하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포모를 느끼시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의 미소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우리가 한번 보면 두산이 원하는 것과 지금까지 왜 이런 상황들이 흘러갔는지를 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시장이 체코를 통해서 지금 활로가 열렸죠. 이제 앞으로 수주가 쏟아질 게 분명한데 원전 관련 설비, 기술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자금 여력 확보가 필요한데 두산은 현금이 없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을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힘겹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로소 이제 원전 시장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산의 입장에서는 이 1조 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차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빌려야 되는데 자회사가 지금 밥캣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밥캣이 영업이익이 1조 거의 한 4천억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알짜 회사가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부채가 약 한 7천억 원 정도 부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7천억 원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지배구조 하에서는 1조 원의 차입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밥캣을 시집 보내자. 얘를 출가를 시켜서 로보틱스 산하로 만들어버리면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 1조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도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자구책을 꺼낸 거니 주주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될 뿐더러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시너지를 통해서 더 여러 가지 매출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청사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합병 비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두산이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30% 갖고 있고 두산로보틱스의 지분을 68% 가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구조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근데 두산의 방법은 1번부터 3번의 방법으로 흡수합병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이 신설법인이 두산밥켓의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이 46%는 에너빌리티의 두산밥켓 지분의 전량이죠. 요거를 똑 떼서 인적 분할을 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인적 분할과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적 분할은 뭐냐면, 자,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신설법인을 통해서 밥켓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 밥켓에 대한 일정 지분의 비율을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산에서 얘기하는 비율은 얼마냐면 75.3 대 24.7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지분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분을 얼마만큼 주느냐? 자, 24.7%의 밥켓 지분을 주겠다. 자, 이 얘기인즉슨 인적 분할이 끝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24.7%의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본은 밥켓에 대한 자본이겠죠. 밥켓에 해당되는 지분이었던 24.7%의 자본금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일단 진행이 되면서 인적 분할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75.3 대 24.7입니다. 그리고 2번이에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신설법인이 똑 떼졌어요. 똑 떼졌는데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또 얘네 둘 간의 합병 비율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몇 대 몇이냐면, 자, 신설법인이 1,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0.1275 비율입니다. 자, 금감원에서 지금 정정 요구를 하는 건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0.1275 비율이 이게 주주가치 훼손이다. 금감원에서 정정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자, 신설법인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를 0.1275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0.1275 곱하기 24.7%였죠. 그러면 0.247. 자, 그러면 0.031495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계산하기가 한눈에 안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이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고려를 하고 여기다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14925가 나와요. 100주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로보틱스 주식을 에너빌리티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14, 대략 3주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2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3번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 3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와 이 두산 밥켓을 완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포괄식 주식 교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비율을 1대 0.63 비율로 합병 비율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금감원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태클을 걸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러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밥켓 한 주에 두산 로보틱스를 0.63주를 준다라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적자 기업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 회사를 0.63이라는 비율까지도 산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주주들도 반대를 했던 내용인데, 결국에 두산이 꼬리를 내리고 3번의 방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두산 밥켓은 그대로 상장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까지 지금은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금감원에서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가 정정 요청을 했던 건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애시당초 이거였다. 자, 이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이 합병 비율, 이게 아까 몇이었죠? 1대 0.1275. 자, 이 비율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비율이다. 이거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원래 8월 29일까지 이 정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은 주주총회가 9월 25일 날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총은 아마 9월 25일 이후로 자,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회가 되면 뭐 상관없는 거고요.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실 수 있는 아직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건 밥캡만 사라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대 0.1275. 자, 이 비율로 가서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고려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수가 75주로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3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에너빌리티가 25주가 빠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3주가 들어왔는데 이 25주 빠진 것보다 이 주가 가치가 높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2에서 10, 한 3%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의 주가로 합병이 진행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로 바꿔치기 당한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대비로 마이너스 한 12에서 13% 정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로보틱스 주식을 끌어올려 주든지 아니면 합병 비율 자체를 1대 0.1275가 아니라 여기에 대략 한 15% 정도는 할증을 걸어서 합병 비율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0.1275죠. 자, 여기에 한 15% 할증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대비로는 1대 0.1466 정도 비율은 나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127호는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이다라고 지금 주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배경 지식은 끝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약 마이너스 한 15% 정도 지금 거의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서 이게 꼼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이 두산 밥켓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분율이 13.8%, 13.8% 정도 됐었는데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이 방식대로 지배 구조를 바꾸게 되면 손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손자회사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의 아들이 밥켓이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손자회사였는데 자, 만약에 기존 원안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이 상장 폐지되면서 완전한 흡수 합병을 해버리면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품고 있는 완전한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켓이 손자에서 갑자기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분율이 42%가 늘어납니다. 엄청난 지분율 상승이죠.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꼼수를 두산이 하려고 했다라는 지적이 불가피했죠. 그러면 배당금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을 보듯 손해보는 이런 합병 방식에 너희들은 배당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거는 너희들만 유리한 방식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팽팽하게 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두산이 일단 요 주식 요 3번의 안건에 대해서 밥켓 합병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산 밥켓 관련된 여러 가지 지분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이해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할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월요일 장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 전에 대응 전략 영상을 또 한번 제작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영상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정보방 있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정보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렵고 확인하시기 어려운 뉴스들을 제가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또 최근에 두산 밥켓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고요. 뉴스 공유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시장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면서 대외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대응하시기 힘드시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수혜를 받는 종목인지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투자 노하우와 접목을 시키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 문자 메시지로 정보라는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23 프로젝트 이제 9월 2일부터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복리 수익을 통해서 매월 23% 수익으로 1년에 1000% 수익 만들기, 10배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가
23 프로젝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실력은 이미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합니다. 참여해주고 계신 50명, 자, 이 50분과 제가 9월 2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 숫자 23 보내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초청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 반드시 23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투자 대응 전략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